네, 안녕하세요. 문구입니다. 풀어보셨죠? 책을 찾아보는 걸로 크게 이렇게 의미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직접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외워서 뭐 쓰고 이러지 않더라도 평소에 영어 검수를 혹은 교재를 이렇게 쭉쭉 읽어보시는 것 이외에도 이런 서술어시오 이런 문제가 보면은 이제 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이제 눈으로 취소 기준 그때 뭐 3개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3개를 눈으로 읽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답이 지금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설사 아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손에 익도록 자꾸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말씀드린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3회, 손해평가에서 3회 때 합격하신 분인데 81세였어요. 네. 근데 이제 3회 때 합격하신 분이에요. 강의를 듣고. 근데 이제 실무에서 만났죠.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합격하셨냐고. 지금은 되게 많이 유명해진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업무방법서를 100번을 썼대요. 자꾸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100번을 썼는데 이제 시험장에 가서 앉았는데요.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래요. 뭐 쓰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도 못 쓰겠더래요. 뭐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머리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손이 기억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그냥 쓰는 대로 썼대요. 머리는 하얘진 상태에서. 예, 그래서 그때 70점대로 합격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도 자꾸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강의한 입장이니까 쓰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써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농작물 재보험 원보험성 하는 그 계약관리 부분에서 묻는 질문 서술하세요가 1번 문제고 이제 여러분들이 써보셨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취소 기준이에요. 3가지니까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네. 그거 1번. 그죠? 그 다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네, 3가지 기억하시겠죠? 네, 그렇게 3가지를 여러분들이 그 답지나 혹은 연습장이나 이런데 직접 한번 시소 기준 3가지를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효 사유는요? 기억하시나요? 무효는 보험 계약 시에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생한 이후에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농지가 없어가지고 맨 땅에 가입을 해버린 경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저수지였습니다. 이거 저수지예요. 농지가 아니고요. 네, 저수지였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해지 종류는 2가지가 있었죠. 계약자의 신청에 의한 해지와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 이렇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뭐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 해지, 그리고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수인지조사, 손해평가 관련 있다고 하면 2가지다라고 했던 것들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사회기출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과수작물 현지조사 항목이에요. 면적, 품종, 수령, 주수, 그리고 제식간격이었죠? 네, 제식간격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인수제한사항, 그리고 3번은 관제시설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써보셨죠? 찾아서. 네.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가입면적 식재, 그 다음에 뭐 재배라든가 아니면 농지 구분의 적정성 같은 것들을 보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대로는 나오기 어렵지만 사례 문제로 막 꼬아서 뭐 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번이에요. 3번은 애초에 이제 문제를 만든 의도가 보험증권을 수령한 지 15일 이내는 청약 처리가 가능한데 왜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청약 처리가 불가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느냐를 물어보려고 이제 날짜를 여기서 억지로 좀 만든 문제인데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신 분이 계셔서 저도 좀 알아봤어요. 친한 농협 담당자분이 알아봤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부분 있죠. 인수심사 승인이 늦어져가지고 이분은 보험증권을 늦게 수령한 경우, 그러니까 이 보험증권을 수령한 이유가 이런 이유, 그러니까 인수심사로 아예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늦춘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애초에 15일보다 긴 기간을 아예 약정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인수심사 승인이 늦어져가지고 보험증권을 이렇게 수령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늦춘다고 하더라고요. 그 15일보다 이후로 약정 기간을 늦춘대요. 그래서 요 문구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회사 책임인 것 같은데 라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문구는 그럼 빼고, 이 문구는 빼고, 설사 이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별다른 약정 기간이 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네, 안 되어 있으니까
뭐 인수 이런 심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 계약자에게 좀 불리하거나 계약자 규칙 사유가 있는 무슨 누가 봐도 막 상습 침수 구역이었는데 애매한 막 상습 침수 구역 쪽으로 한 80% 정도가 막 치우친 뭐 이렇다고 하면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실무에서는 임수 심사 승인으로 올라가면 10월보다 이후도 좀 약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저도 이제 누가 담당자 모르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의 의도는 그거죠. 보험증권을 수령한 지 다시 써야겠네요. 수령한 지 15일 이내는 청약 처리가 가능한데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는 청약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곧 지금 이 문제의 의도인데 8일에 가입을 했고 27일에 수령을 했어요. 이름이 어쨌든 간에 27일에 수령을 했는데 12월 10일에 청약을 처리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거는 맞는데요. 청약 처리 조건이 가능한데 청약을 한 날 11월 8일부터 30일을 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불가하고 이유는 청약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청약 처리가 불가하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사례 문제를 나오면 문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11월 8일에 이제 여기에 문제 앞에 사단법인은 아니죠. 법인 원구는 이라고 되어 있고 원구 법인이죠. 원구 뭐 회사 이름이 이제 법인이에요. 그러면 11월 8일에 가입을 했는데 11월 10일에 증권을 수령했어요. 이때 가입하고 10일에 증권을 수령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15일에 청약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11월 15일에는 처리가 원래는 되는 거죠. 수령한 지 15일 이내고 가입한 지 30일 이내니까. 하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날짜 계산하는 것만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업무 절차 10단계예요. 네. 혹시 이게 좀 무식하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객 상담, 그다음에 설계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진구하고 가입 설계를 하고 계약 인수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상품 설명한 뒤에 청약을 한 뒤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 심사로 가고요. 그리고 통과가 되면 청약 단계 개인정보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청약서와 약관 교부 그리고 중요 내용 설명을 하고요. 보험료 수납, 하고 계약 처리, 그 다음에 보험증권 발급. 네, 이렇게 순서가 10단계니까 10단계를 쓰면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무식한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찜찜하니까요. 네,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내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은 엄청 뱅뱅뱅뱅뱅뱅 이제 꼬아서 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구석에서 내는 거예요.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차피 시험 범위니까 구석에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내년 업무본부서의 이 계약관리 파트가 빠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막 외우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체킹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OX 퀴즈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OX 퀴즈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를 기입하는 건데요. 계약인수 현지조사서에서 벼와 과수의 경우에 반드시 농지와 과수원을 방문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네, 뭐 되게 그럴싸한데 말씀드렸지만 벼는 서류심사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농지와 과수원을 방문하는 건 아닙니다. 벼에서 벼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농업경제 정보를 통해서 가입 자격이라든가 경작 현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엔 해당 서류 진구를 생략할 수 있고요. 농업경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네, 이거 사실상 이 문제는 지금 실무랑은 조금 다른데 가입은 가능하되 지원을 못 받는 형식인데 사실상 이제 실무는 그런데 사실상 지원을 안 받고 막 그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경우가 없죠.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 뭐 해당 진구 서류를 막 제출해서 가입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 업무 방법서 상으로는 요거는 오라고 써야 맞는 거죠. 저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업무 방법서 시험 범위 상으로 해야지 실무에서 어떻다를 들이밀 수는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업무 방법서대로 지금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수심사 중이거나 인수심사가 거절된 경우에 본사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계약에 한해서 보험료를 수납할 수 있다. 정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예를 비슷하게 들어드렸는데 이렇게 나오면 뭔가 그럴싸하지만 절대 아니라고 했었죠.
인수심사가 거절되거나 인수심사 중이면 내부 규정에 부합하니 많이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보험료 수납은 할 수 없습니다.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 신용 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는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계약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문제예요. 뭔가 그럴싸한 말 같지만 정보 제공 동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의하지 않음에 체크를 하고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그럴싸한 것 같지만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거죠. 그러니까 X고요. 소액보험료 수납 즉시 이체하는 경우에는 자필 서명 즉시 증빙서를 반드시 증거한다. 이렇게 반드시라는 말이 있으면 왠지 X 같지만 이거는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OX 퀴즈를 만들면 5점짜리로 해가지고 단답형으로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거 손해배상 사회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해지 불가 사유와 해지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료 선출식과 그런 적용 이유를 각각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지 불가 사유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을 때, 제가 설거한다고 신문에 내고 동네 잔치가 열리고 그랬는데 농협만 모른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문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몰랐다면 계약자는 그렇게 말하고 내가 신문에 냈는데 네 모르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거니까 그것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 전부 다 써놓으셨죠? 지금 써놓으신 거 지금 다 보고 읽고 계시는 거죠?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계약일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도망다니는 거 말씀드렸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해지불가 사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의한 이제 보험계약 해지 시에 보험회사 지급할 환급보험료 산출식은, 이거는 짧으니까 써볼까요? 계약자 부담보험료에 그냥 보험료에다가 곱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너무 이득이잖아요. 계약자가 는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료라고 쓰시면 틀려요. 순보험료 보험료 쓰면 부분 점수도 기대할 수 없이 바로 틀릴 겁니다. 계약자 부담보험료에 그다음에 담보별 해당 미경과 비율이라고 쓰면 될 겁니다. 그냥 미경과 비율이라고 쓰면 조금 애매한 게, 미경과 비율이 다 달라요. 품목마다 전부 다 달라서 그냥 의원님은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자는 없어지더라도 담보별 미금과 비율, 혹은 목적물별 미금과 비율, 품목별 미금과 비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앞에서 지정을 하나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미금과 비율 그러면 뭔가 애매해요. 그죠? 품목마다 미금과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 환급에 따른 적용 이율은 보험계약법인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로 적과천종합비용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제 본격적인 1과목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1과목이라는 게 그래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을 잡으시고 공부를 하면 조금 효과적인데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란 게 한번 잡아 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을 거고 포도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옥수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밤도 있을 거고, 그죠? 감자, 복숭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이제 있으면 이 흐름이, 사과를 공부하고 이런 품목들이 막 30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일일이 30개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에 대한 흐름을 잡으시고 그 흐름을 포도에도 접목시키고 옥수수에도 접목시키고 밤에도 접목시키고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 30개가 수월하게 좀 학습이 되실 겁니다. 이 30개를 막 다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얘의 흐름을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면 조금 수월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방식이, 이 흐름은 결국에는 그 보장 방식에 따라서
보장 방식에 따라서 조금 갈리는데요. 이 보장 방식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이 있고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이 있을 거고, 저가 전에는 종합위험 방식인 거죠.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이 있을 거고,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이 있을 거고, 예, 다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이 있을 거고, 생산비 보장 방식이 있을 거예요. 생산 보장 방식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뭐 시설이 있을 겁니다. 5개의 이 보장 방식에 따른 흐름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품목들이 이제 막 들어가겠죠. 저가 조정 방식에는 어떤 품목들, 종합 방식에 어떤 품목들, 뭐 농업 수입 보장 방식에 어떤 품목들이 들어가면 이 보장 방식에 따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품목은 30여 개의 품목이지만 보장 방식으로 공부할 거는 5가지인 거죠. 그럼 크게 이렇게 5가지를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 30여 개를 다 공부하신다고 이제 들어가면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보험의 목적이 뭔지 나올 거예요. 일단 보험의 목적이 나올 거예요. 포도인지 복숭아인지 뭐 자두인지 매실인지 유자인지 뭐 그죠? 감귤인지 옥수수인지 이런 보험의 목적들이 나올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30여 개의 그런 품목들이 나올 거고요. 이제 물론 여기서 뭐 겹치는 거라든가 뭐 시설이라든가 빼야 되겠죠. 30개 이상의 이제 품목들이 나올 거고, 그럼 그게 본 목적이 뭔지, 그럼 과연 이거에 대한 보상하는 손해가 뭔지 나올 겁니다. 보상하는 손해요. 그러면 이 보험의 목적은 어떤 걸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가 나왔으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뭔지도 나올 겁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장 방식과 연관이 되는 거죠. 물론 보험의 목적의 이런 품목들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은 영향이 있겠지만 거의 없고요. 이 보장 방식에 따라서 흐름이 이제 그렇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와 유자는 보상하는 손해가 같아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같고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얘네들에 대한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가 나올 거예요. 이 보험 기간은 이제 품목별로 조금 다르죠. 품목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은 이제 좀 따로 외워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건데? 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설정됐으면 보험료도 설정이 되겠죠. 보험 가입 금액이 설정됐으면 보험료도 설정이 될 건데, 문제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겠죠. 보험료를 내는 거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받는 금액은 어떻게 그럼 설정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얘도 결국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우리 보험 기간을 빼고는 다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에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비율에서 자기부담 비율 뺀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이 뭐냐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이 자기부담 비율도 거의 흡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경과 비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경과 비율은 이제 품목마다, 얘도 마찬가지로 품목마다 상이하죠. 여기는 보험기간과 미경과 비율이 품목마다 상이한데, 미경과 비율은 너무 복잡해서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외우는 시간에 차라리 딴 거를 공부하시는 게, 시험지 나온다고 할지라도 나오면 그냥 틀려야죠. 네, 이거를 공부하는 시간에 차라리 딴 걸 공부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득점하기가 더 좋을 겁니다. 결국에는 보험기간만 여러분들이 품목별로 구분해 주시면 될 거예요. 흐름이 같으니까요. 그죠?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보험의 목적이야 뭐 당연한 것들이고, 포도는 포도고 뭐 유자는 유자고 이런 거니까 얘는 논외로 하더라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자기부담 비율을 처음 공부하실 때 되게 상세히 완벽히 해놓으시면 뒤에는 다 같은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좀 고생을 하더라도 처음에 고생한 만큼 뒤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을 잡으시는 거 될 겁니다. 이게 곧 상품 내용에 관한 챕터예요. 이 흐름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챕터는 이제 계약 인수 파트로 갑니다. 네, 인수 파트로 가요. 인수 파트는 또 흐름이 보험가입 지역이에요. 거의 전국,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전국이니까 얘도 뭐 그렇고요. 보험가입 자격이 나옵니다. 보험가입 자격이요. 얘는 똑같아요. 보험가입 자격은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기준이 나올 거고요. 네, 이 보험가입 기준이 이제 품목마다 상이하죠. 품목마다 상이한데 다 상이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덩어리별로 상이에요. 그냥 덩어리별로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덩어리별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제한 목적물이 나오고 인수제한 목적물이 나올 거예요. 이 흐름이에요. 어떤 것들이 인수제한이 되느냐라는 것들인데 이것도 품목마다 상이한데 한 85%는 공통이고요. 나머지 15%가 품목마다 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5%만 몇 개씩만, 세네 개씩만 구분하면 될 겁니다. 그 인수 제한 알아봤으면 다음에 인수 관련 수확량이 나올 텐데 이 인수랑 수확량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이게 다예요. 요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가면 결국엔 품목마다 상이한 게 보험가입 기준에서의 덩어리와 인수 제한 목적물의 나머지 15% 한 2개에서 3개 정도 되거든요. 요것 그리고 보험 기간 이게 좀 분해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러니까 이 보장 방식별로 이 보장 방식별로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 같은 것들을 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처음에 한 번만 고생을 하시면 뒤에가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첫 고생들을 각 보장 방식별로 첫 번째 시간에 되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리고 뒤에들은 다 앞에서 했던 거예요 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똑같으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교재를 작성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앞부분과 이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중복돼서 많이 나오니까 같은 내용들을 뭐 앞부분과 동일 혹은 뭐 몇 페이지와 같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넣고 페이지 수를 좀 줄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줄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두꺼우면 또 들고 다니시기 불편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품목별로 학습하실 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유자를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1과목과 2과목을 동시에 이제 연계해서 학습하시는 분들 중에 오늘은 유자를 해야지 그 유자를 폈는데 다 막 앞부분과 동일 앞부분과 동일 이렇게 나오면 학습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일단은 다 내용은 그대로 실었거든요. 그래서 내용 그대로 실었대 이런 강의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진 않을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던 내용들은 지금 인터넷 강의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가 되는 걸로 지금 체인지 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해가 된 부분들을 또 똑같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설명 시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지만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나 이럴 때 앞부분 그러니까 뭐 자기부담 비율이 이해가 안 된다. 뒷부분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이 이해가 안 되는데 몽쌤이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야 하고 넘어가면 네, 앞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적과점종합의 방식, 다음 시간부터 하는 적과점종 방식은 여러분들이 복습하기에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속 보셔야 돼요. 내용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고 되게 주요 품목 중에 하나이지만 거기에 이제 알짜 설명들이 거의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반복 수강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로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품목들,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내용은 어렵지만 또 좀 재미도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